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이 요직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요직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재작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동업자인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요직에 갈 수 있다고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발언은 녹취록에 담겨 있었는데 오늘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문제의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발언은 김만배로부터 50억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인이 오늘 열린 재판에서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제시한 녹취록에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24일자 녹취록에서 정영학이 김만배에게 지지율이 2위가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김만배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고 답합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김만배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영학은 전혀 저는 콩팥이 하나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죽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인은 발언의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은 김만배가 증인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를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영학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재차 김만배가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냐고 묻자 정영학은 기억은 나지만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들에서 김만배는 이재명이는 물론이고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을 수시로 호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곽상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게이트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영학이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이 이게 되라고 말한 것이 엄지를 축혀 세우며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 아니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학은 그 정도로 예상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또 김만배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하고 정영학이 예라고 답한 녹취록을 제시하며 무슨 카드를 가졌다는 말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영학은 그냥 대화 과정에서 동의를 한 것이라며 실제 어떤 카드인지는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곽상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가 증인에게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고 윤석열에게 욕도 했다고 이야기했나 김만배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는 이재명님이라는 표현을 했나라고 물었고 정영학이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이 정영학이 앞에서 자기가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이에게는 이재명님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6일 이 재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곽상도 전 의원 본인보다 이재명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50억 클럽도 다시 거명이 되었는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들을 일컫는 50억 클럽으로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용수 전 특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도 30억이라고 했다가 60억이라고 하는 등 총액을 몇 차례 틀려서 정영학이가 합계가 300억이라고 정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변호인 측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줄 구체적 액수가 있었다면 액수가 머릿속에 있어야 할 텐데 김만배가 액수를 헷갈려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영학이는 단위수가 높아지면 계산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남욱 역시 지난 5월 재판에서
50억 클럽을 두고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확인이 안 됐다. 김만배도 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동업자들에게 공동비용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김만배의 거짓이라고 추정키도 했습니다. 만약 이 검찰 수사 결과 이 김만배가 이재명 님이라고 부르는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 간의 요직거래 이 정황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이가 사실상 한 몸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인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무기의 폭로로 인해 촉발이 된 대장동 그분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나무기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작년 10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천화동인 1호는 나 김만배 거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천화동인 5호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러니까 이 대장동 그분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김만배가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최근 나무기는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일부가 이재명 측의 지분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대장동 그분이 누군지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미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의 녹취록 그리고 나무기의 검찰 진술 내용 등에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김만배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자신의 지분이 50%가 아니라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측의 지분이라고 한 겁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나머지 37.5%의 지분목 약 1,500억이 이재명 측 것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1,500억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지 검찰이 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대장동 그분의 정체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동규의 입이 열렸습니다. 나무기의 입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도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한 의리 없는 전쟁,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조만간 이재명이를 둘러싼 의혹의 판도라의 상자도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과연 이재명이가 무사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